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7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말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한 뒤에도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노원구 64부지를 경북 안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태릉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64부지와 바로 인접한 서울 태릉 골프장과 구리 갈매 역세권이 현재 연계 개발돼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소형 평형만 공급돼 외면을 받았던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다음 달부터 중형 면적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나중에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을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구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문장들을 조금 수집해봤더니 그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를 뜻하는 how라는 단어였는데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배나 높은 검색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이 특히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누려는 이 따뜻한 검색들이 이어진 걸 보면 아직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살만한 별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검색창에 검색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도움 드릴 수 있을지 늘 성심성의껏 고민해서 언제든 여러분 부동산의 부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 거고요. 02-2638-3916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989번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도 열어두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은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문자 고민들 많이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날은 좀 춥긴 하지만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곡밥 드시고 또 나물 드시면서 건강한 한 해 좀 기원하셨나요?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1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TJ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구데셋의 정준호 이사 함께하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내용들 조금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료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스피드 문자 상담도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편하신 방법 선택해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두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부동산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뉴스 내용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부동산 제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바로 이 전세일 겁니다. 정말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데 요즘 이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이 월세 가속화가 정말 세계 추이에 맞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전세가 고개를 좀 들게 될 것인지 김태준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마 지금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민 안정화, 주거 안정화를 위해 만든 제도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전세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만들었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명목으로
보유세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규제가 결국은 월세 시장을 좀 많이 활성화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내가 내 가격대가 오르다 보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임대인들은 이 월세로 보유세를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월세 거래량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뭐 직장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매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임대를 거주하게 될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월세를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정책이 결국은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은 계속 월세 비중들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서민을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이 서민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당분간은 이 월세로 전환되는 이 비율들이 좀 가속화되겠지만 그래도 이 대선 후보 누가 당선이 되느냐,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언제나 발빠르게 이런 정책들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늘 시청하시면서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 고민 내용 저희 언제나 진심으로 나눌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을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계획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께 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하는 1대1 상담 시간인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개발입니다. 주변부 개발이나 자체적인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또 도심권 같은 경우는 주거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결국은 역세권 개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에 우리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많지만 결국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양질의 주택보다 개수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역세권 지역을 개발해서 고밀도 개발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특히 뭐 예전에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뭐 용산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수서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지만 이런 역세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만이 원활한 주택 공급과 그리고 주변 지역의 업무의 형성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좀 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이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장점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됨으로써 어떤 현상들을 보이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뭐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역세권 주변 지역이고 역세권 개발과 얼마만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모든 분들 이번 시간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본질, 바로 개발의 계획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 개발 계획 중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역세권, 언제나 입지하면 1순위로 꼽히는 역과 가까운 곳에 그런 투자 물건일 텐데요. 그런 내용들 조금 자세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고 투자 계획까지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1대1 상담 참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도 또 여러분의 고민 직접 만나서 또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네. 고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용인 수지에 네, 스카이뷰 푸르지오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입주 전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2월에 입주예요. 네, 분양권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 분양권 외에는 주택을 어떻게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저기 광진구 구이동에 네. 신축 빌라를 2018년에 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저기 임대를 주고 있어요. 거주는 안 하시고 임대 예, 주고 출거를 계시고 못했어요. 그리고 네. 나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용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분양권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분양권을 계속해서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까 뭐 광진구 구이동 쪽에 빌라라고 하셨나요? 예, 그때 신축을 원래 실거주 하려고 샀는데 네. 사정이 생겨서 그냥 임대 주고 실거주를 못했어요. 지금 구이동 쪽에 다세대 네. 주택을 네, 보유 네. 중인데 거주하지 못하셨고 2018년에 예, 네. 샀는데 18년도에 매수하셨고 지금 이 이 분양권 분양권은 2019년이요. 네, 네. 스카이뷰 푸르지오 앞 주상복합이죠. 네. 이 분양권을 보유 중인데 결국 여기 거주할 목적이세요? 좋으면은 거주할 생각도 있고요. 아직은 임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주 당장. 목적은 지금 뭐 투자로. 추후에 거주는 할 수 있지만 뭐 지금은 네. 투자의 목적이 좀 성격이 더 강하신 거네. 그래서 네.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지금 뭐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네. 가격대가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 뭐냐면 결국은 신분당선이에요. 제가 네. 용인을 설명드릴 때 수지 설명드릴 때 신분당선 역세권 주변 지역에 20년 차 이상 되는 소형 아파트들이 아마 가격이 앞으로는 좀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리모델링 특히 하는 단지들이 최근에 많이 리모델링 얘기 나오면서 가격들이 이제 소형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우리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좀 어울리지 않는 아파트예요. 이 동네에서는 사실은. 이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 지역은 대부분 다 대단지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것만 주상복합이에요. 우리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뭐 주거 형태에서 보통 주상복합이 어디 많아요? 역세권 주변 지역에 편리성 때문에 많이 거주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역세권 주변 지역도 아니고 편리성 때문에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걸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면 아래 성북역 있잖아요. 네네. 성북역 앞쪽에 성동마을 LG 빌리지 앞쪽에 보면 서희라든지 KCC에서 주상복합이 있죠. 네. 그쪽에 주상복합이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랑 주변 지역에 학군이 갖춘 대단지 아파트들 있죠. 네. 아파트 가격을 보면 지금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높아요. 그만큼 주상복합은 가격이 상승하는데 한계선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선이라는 게. 네. 우리 타워팰리스가 처음 생겼을 때 어마어마하게 주상복합이 생겼을 때 어마어마하게 거주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가격이 높았잖아요. 근데 대치동에서 타워팰리스보다 평당 가격은 아파트들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만큼 주상복합이라는 단점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주상복합이 역세권 주변 지역의 편리성을 다 갖추고 바로 역과 연결되는 이런 주상복합들은 가격이 꾸준하게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는 아파트 안에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동네의 주상복합이지 않나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주변 지역에 아마 이런 주상복합이 아예 없다는 것은 그만큼 희소성 때문에 아마 전세가는 높을 거예요. 네. 전세가는. 그래서 전세가가 높고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의 힘에 따라서 따라가는 힘도 있고 충분히 가격도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가격대 추세대로 오르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신규 아파트라 해서 큰 폭으로 막 상승을 하지는 못할 거고 아마 계단식 상승대로 조금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주를 하면서 네. 지금 2주택이시잖아요. 그것도 세금이 많이 그럼 중과되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하기 전이라. 어떤 이 가구면 네. 8%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취득세 얘기 부분이 나오긴- 8%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래서 또 양도할 때도 양도세도 2주택에 대한 중과 대상이 되세요. 그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갔는데 분양권이요. 지금은 분양권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거주하고 나중에 주택이 되고 나면
네. 구이동의 빌라랑 내가 주상복합이랑 두 채를 보유하기 때문에 네. 양도세도 중과 대상이 되실 거고 아, 취득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 취득 시점에 그전에 내가 그런 가지고 있는 얘기-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보유세 부담도 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구이동 빌라를 매도하시고 네. 이쪽에서 거주하고 비과세를 받는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보유하면 계단식 상승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주 기간만큼은 좀 보유하셨다가 매도 타이밍을 네. 한번 더 잡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채우셔야 하니까 거주 요건 채우시는 동안 그래도 계단식 상승을 좀 보시면서 그 이후에 그 세금적인 혜택 보실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릴 거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통해서 잠시 후에 또 스피드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한 통 받고.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예, 현재 수수동 3인 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네, 요거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네, 실거주도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매도하고 저 개포동 대치 2단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갈아탈 시점이 맞는지 타도 되는지 혹은 안 그러면 뭐 보유하고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 또 갈아탈라니까 뭐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를 그런 좀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이사를 좀 생각하시는 거죠? 예. 네. 우선은 지금은 수서동의 3익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3년 동안 거주를 하셨고 그런데 개포의 대치 2단지로 좀 이사 가보면 조금 더 똘똘한 한 채가 되지 않을까 보시는 것 같아요. 괜찮은 예. 전략인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수서 3익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예. 지금 성원 대치 2단지 말씀하신 거죠? 대청역 앞에 있는 거. 예. 이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한번 갈아타볼까 고민 중인데. 고민을 해보는데 예. 이 근데 시점에 갈아타기 하는 게 맞는 옮기려니까 건지 예. 이게 궁금하신 거죠? 여기 스테이 해도 되는지. 네. 제가 볼 때는 수서 3익 아파트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수서 3익 아파트 3년째 거주하셨다고 했고 네. 아마 수서 3익 아파트 몇 평이에요? 21평입니다. 아, 21평. 예. 21평이고 그러면 대치 2단지도 21평 가시려고 하시는 거네. 예. 같은 평형으로. 예. 대치 2단지가 제일 큰 평수죠, 그게. 21평으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예. 지금 만약에 3년 거주하셨고 21평이면 이게 매매를 하면 부동산 중개료 또 취득세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 지금 양도 3년이면 양도 차익도 많아서 양도세도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 못 받으시기 때문에 양도세도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양도세까지 하면 제가 볼 때 못해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기회비용은 나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 수서 3익 아파트와 성원 대치합 2단지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한 2억 정도는 더 올라야 똑같은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두 아파트 다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성원 대치합 2단지 아파트는 개포동에 있고 학군도 갖춰져 있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고 수서 3익 아파트는 우리 흔히들 하는 수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개포동 지역도 중요하지만 또 성원 대치 2단지 같은 건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잖아요. 네. 또 곧 새 아파트로 바뀔 아파트고. 근데 우리 수서 3익 아파트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아파트예요. 아, 그리고 예. 우리 수서 3익 아파트는 30평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큰 평수도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아마 성원 대치 2단지보다 용적률은 훨씬 더 높지만 재건축도 갈 수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러면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고 또 수서 역세권 지역 주변 지역은 강남이지만 가격이 강남에서 가장 싼 지역이에요. 예. 근데 개발을 해요. 예.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폭이 가장 많잖아요.
아, 저렴하다는 것은 오를 수 있는 폭도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수서 역세권에 따라서 오름폭도 클 거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도 충분히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신규 아파트로 바뀌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주변에 인프라 뭐 편의시설이나 인프라들 다 갖춰져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흔히들 말하는 GTX 여기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주변 지역의 업무나 상업이나 주거 이런 형태로 개발이 예정돼 있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기회비용상 한 2억 정도는 그쪽으로 갔을 때가 내가 더 많이 올라줘야 되고, 예. 그러면 그런 걸 다 따졌을 때는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 수서 삼익이 예. 떨어지는 게 교육 여건들이 조금은 낮잖아요. 강남치고는. 그렇죠. 예. 네.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교육 여건 때문에 가야 된다. 네. 그건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시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단순한 투자 목적, 내가 가격 상승분, 내가 이득이 어디가 더 유리한가만 따졌을 때는 네. 그대로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딱 하나의 이유, 자녀 교육에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지금 그대로 그 상태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행신동 지금 22평 정도에서 살고 있는데 네. 좀 30년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팔고 네. 향동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아. 가보고 싶은데 네.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구매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구매를 해서 가는 게 나은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같은 고양시에서의 좀 이동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행신동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신축 아파트로 좀 향동 쪽으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 보시는 중인데, 혹시 저희가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어딘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건 소만 3단지예요. 네. 고양 행신동의 소만 3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22평형에 그리고 새롭게 좀 이사 갈 만한 아파트도 보셨어요? 중흥 S클래스 센트럴인가? 향동에. 네, 고양시 향동의 중흥 S클래스 센트럴 아파트로 이사는 가고 싶지만 매매 가격이 조금은 부담돼서 이게 가는 게 맞는지, 전세로 이사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지 한번 대표님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만마을에서 네. 향동으로 네. 지금 갈아타기를 할 목적인데, 거주지를 옮길 예정인데, 신규 아파트로 이거를 가격에 부담이 좀 있어서 매도하고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전세로 그냥 거주지를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결국은 우리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것이냐, 그리고 내가 우리 아파트 매도하고 갈아타기 한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가격이 네, 투자성이 오른다라고 하면 좀 무리해서도 갈 수 있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따지고 보면 좀 더 상급지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상급지로 가는 거고, 우리 향동에 지금 보신 거 몇 평이에요? 24평형이요. 24평. 네. 가격대는 얼마에 보셨어요? 7억 9천에서 8억 중반까지 봤어요. 7억 9천에서 8억 중반까지 24평을 보셨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볼 때는 매도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상급지로 가시는 게 맞아요. 우리 네네. 향동 지역이 이제 향동 지역은 고양시지만 생활권은 수색역 생활권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입지적으로는 주소지는 고양시인데 수색역 일대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신역 생활권을 가지는 지역은 아니에요, 향동이. 그러면 수색역 주변 지역의 생활권이라고 하면 상암동이나 수색 증산이나 가재울 지역의 20평대 가격을 보면 이 정도
8억 이하의 가격대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있어요. 8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면. 네네. 그리고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소만마을 푸른 5단지, 소만마을 5단지라고 하셨나요? 아까 3단지라고 하셨죠? 네. 3단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신동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지금 25년 차, 뭐 30년이 다 돼 가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네. 주변의 아파트들이 재건축보다는 뭐 리모델링을 추진하거나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재건축을 추진하기 단지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폭은 아마 지금처럼 가격이 상승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행신동 지역이. 그렇다라고 하면 향동 지역은 수색역 주변 지역의 가격들을 따라가면서 오를 수 있는 폭이 있고, 행신동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오를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좀 무리해서도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상급지 갈아타기, 1주택자가 상급지 갈아타기 할 때는 적합하게 지금 갈아타는 시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대출을 좀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리해서 간다는 뜻은. 네. 금리 인상에 따른 내가 생활에 어느 정도의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좀 철저하게 좀 자세히 좀 계산을 해보시고, 그 선이 너무 무리하면 가면 안 돼요. 투자성으로 제가 봤을 때만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성만 보고 가시라고 하는 거지, 내가 무리해서 내가 진짜 생활이 힘들 정도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내 소득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한다? 그건 아무리 많이 상승하는데 버틸 힘이 없어요. 갚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1년 몇 개월 만에 갚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금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기간을 내가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금액은 가지 마시고 내 생활권, 내 소득 금액에서 대출 이자가 납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지금 이제 시세로 갈아타게 했을 때 그걸 자세히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투자성은 향동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건 찬성. 하지만 내가 소득 금액 대비 대출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거는 그대로 계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 금액에서 대출 비율이 따지는지 그걸 한번 자세히 계산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8억 이하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주변에 역세권으로 바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향동 주변. 향동에 이제 지역은. 서부선 연장선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그 서부선이 네. 아직까지 여의도로까지 1차 가고, 여의도에서 은평구에 있는 세전역까지 가고, 세전역에서 대곡역으로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서부선이 아직까지 뭐 여의도까지 그리고 세전역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투자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신 쪽으로 이사하시는 게 맞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적정 매수 가격까지 좀 일러드렸으니까 그런 가격대 선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그렇지만 조건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대출이 너무 나에게 부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동해야 한다. 이 조언도 함께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내용 고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정준호 이사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좀 올라왔을까요? 네,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단독주택을 25년간 부모님께서 거주 중이십니다. 신속통합계획 민간재개발로 선정이 됐는데 신속통합계획이 뭔지 궁금합니다. 요즘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신속통합계획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 재개발에 있는 민간 재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서울시에서 모든 계획들을 같이 도와서 진행을 하는 계획이라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같이 의사소통을 같이 하면서 의사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렸는데 그거를 약 한 2년 정도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정 후에도 뭐 건축이라든가 교통, 환경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 통합이라고 명칭이 된 거고요. 이런 모든 기획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서포터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재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오정 효문시야 1단지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최근 들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팔아야 하나요? 라고 보냈네요. 이거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요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좀 이렇게 개발 호재와 좀 약간의 좀 부정적 호재들 그리고 또 부정적이면서도 또 긍정적인 그런 호재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계양 뭐 테크노밸리 쪽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라든가 뭐 대장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서는 그 많은 신도시랄까요? 많은 그 가구 호수들이 주변 지역에 신도시급 아파트들이 생겨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한테 많은 물량들이 공급된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또 현상이 있는 반면에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뭐 대곡 신사선이라는 소사선이라는 생긴다든가 뭐 GTX 노선이 김포에서 이어진다라든가 이런 또 좋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아파트 옆쪽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에도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부대 이전 계획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게 부정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또 많은 아파트들이 주변 지역에 공급이 된다는 거고요. 긍정적 요인은 군부대라는 좀 생활에 약간 혐오스러웠다 그럴까요? 생활에 약간 불필요한 그런 군부대가 이전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일단 가지고 가시고 적절한 시기나 적절한 매도 시기 그리고 적절하게 주변의 개발 계획들을 봐가면서 그런 시기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5호선 까치산역 근처에 투룸 빌라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5호선 까치산역 근처에 지금 재개발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곳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중에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노후도도 보셔야 되고 도로 좁대율이라든가 또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좀 선행적으로 이제 요즘 뭐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또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흐름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면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 LH 2단지 아파트 25평 임대 중입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이 부평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또 인천 지역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인천에서도 상당히 가격이 또 급등해서 오른 지역 중에 한 곳이 부평 지역입니다. 근데 부평 지역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울 지역에서 서울의 부평, 그러니까 인천과 인근에 있는 지역 쪽에서 뭐랄까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거주하거나 그쪽에 직장을 다녀야 되시는 분들이 조금 그 너무 많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가격 상승에 의해서 조금 밀려났다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밀려나신 분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 부평 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평에 지금 1호선, 7호선 전철역이 있다 보니까요.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경인고속도로 타시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런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평 지역 자체 내에 지금 뭐 선호도도 상당히 높지만 앞으로 또 이 뭐랄까요,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도 계속 그 영향들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파트 구입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른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향후 전망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유한 토지 매도 시기. 네. 이거는 지금 세금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문자 메시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차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동신아파트 거주하시는 60대 부부입니다. 최근 들어 가격이 좀 올랐는데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의정부 쪽에 요즘 GTX 노선이 들어가면서요. 의정부 쪽에 좀 소외됐던, 약간 서울에서 좀 떨어져서 소외됐던 그런 부동산 시장의 가격들이 요즘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걸맞게 요즘 신규 아파트들도 한 개, 두 개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신규 아파트들이 생겨나다 보면 주변 지역의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GTX 노선이 들어서면 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 교통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격하게 지금 좋아질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거 지금은 찬성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의정부 지역에 이제 GTX 노선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면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아파트들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도 시기를 고민을 하신다면 그 시점에 가서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문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여러분 보내주신 내용들 좀 살펴봤는데요. 문자 상담은 스피드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세무 상담이나 또 자세한 고민 이야기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사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1대1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봐야 되는 그런 상담 부분들은요. 이렇게 실시간 문자만으로는 상담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상담 예약 잡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과 그리고 또 정확한 판단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고민 마시고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는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선착순으로 한 30분 정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해결하고 추후에 시간 좀 남으면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저는 여기 경기도 네, 양주에 지금 아파트 33평을 살고 있거든요. 네, 2003년도에 매수를 해서 네.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네, 근데 2019년 7월에 옥정지구 네, 중흥 S클래스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올 봄에 입주 시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지금 살고 있는 덕정 주공을 네. 팔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2024년도에 네, 저희 그 지금 살고 있는 덕정 4단지 아파트 앞에 네, 그 회전역이 신설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옥정지구의 중흥 S클래스는 원래 거주하실 목적으로 좀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네. 네. 우선은 지금은 양주시 덕정 주공 4단지 33평에 거주하시는데 이사를 네. 가려고 팔고 가려고 했지만 또 들려오는 소식에 주변에 여기 개통된다고 하니 조금 더 네.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네. 거죠? 네네네. 네.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청담마을 주공 4단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여기를 지금 2003년도에 매수하셨으면 거의 뭐 20년 가까이 네네. 거주를 하고 계셨던 거죠, 계속. 네네. 근데 지금 옥정지구에 네. 아파트 분양을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입주를 하면서 들어갈 때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고민인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입주 시점이 올 봄이에요. 급해요. 2주택으로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네네. 하나를 매도하고 1주택으로 가져갈지. 근데 네네. 우리 아파트 앞쪽으로 교통 호재도 있고 네. 그리고 덕정역 앞에는 또 GTX도 있잖아요. 네. GTX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 20년 가까이 가져갔는데 네. 조금 더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2주택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왜요?
지금 우리 이 지역 그러니까 양주 같은 경우는 네. 신도시가 맞아요.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많죠. 네네. 옥정지구도 신규, 네. 옥정이라든지 뭐 회천이라든지 네. 그리고 아래쪽에 고읍이라든지 네네. 이런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많이 있어요. 네. 이 신규 택지 개발 지구는 새 아파트죠. 네. 근데 양주에 들어오는 수요가 내가 양주에 꼭 살아야지 해서 들어온 수요보다는 네. 밀려서 들어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죠. 아,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에 신규 네. 아파트를 선호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20년 넘은 아파트죠. 네네. 그러면 선호도가 낮아요. 그러면 양주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어요. 보통 네, 뭐 네. 시를 형성할 때. 네. 근데 신도시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인프라도 많이 갖춰지고 구도심은 네. 계속해서 좀 쇠퇴되는 느낌을 많이 받죠. 네. 근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구도심을 개발하지 않고는 신도심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구도심을 다시 개발을 해요. 네. 근데 양주는 구도심을 개발하기보다는 신도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고 구도심은 계속해서 조금 더 쇠퇴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 수요자들한테 찾는 인기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네. 오르려면 유난히 저렴해야 돼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들 있죠. 네. 가격은 많이 높고 우리 아파트는 저렴해요. 네. 그럼 역세권 지역에 이런 걸 찾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우리 아파트랑 네. 옥정이나 고읍지구에 있는 아파트랑 차이가 별로 네. 안 나요. 아. 평당 가격이 우리 아파트도 지금 거의 한 4억 5천 5억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고읍지구도 한 그 정도 해요. 네네. 옥정도 한 5억대에서 6억이에요. 7억까지, 뭐 7억, 호가는 2천까지. 7억이 있지만 네. 싼 매물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거는 5억대도 있단 말이에요. 아, 예.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선호도를 네. 어디를 선호를 하겠냐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네. 양주가 실질적으로 네. 거주지가 양주에 내가 업무지구가 많고 양주에 꼭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면 네. 그걸 다 충당하고도 남으니까 우리 것도 네. 수요가 많을 텐데 실제는 그런 수요보다는 다른 타 수요가 더 많을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아파트의 선호도가 조금은 낮지 않나. 그래서 아. 2주택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1주택으로 보유하고 차라리 그걸 매도한 자금이 좀 여유가 남으면 네. 그걸 서울 지역의 최근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투자성 아니면 의정부 지역에도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지역의 재개발 구역에 내가 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아마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투자성도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지금은 매도하시고 투자 방향성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또 방향성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음속에 아쉬움 없이 매도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제가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네,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거 향후 전망 알고 싶고요. 네. 혹시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어,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문의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아파트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에 있는 장안 레미안 2차요. 장안 레미안 2차 아파트 보유 중이신데 매도를 해야 하는지 하면 또 언제 하면 좋을지 여기 거주는 그럼 안 하고 계세요? 아, 지금 거주하고 아,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집이고 한번 네. 향후 전망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안 삼성 레미안 2차인데 몇 평이에요? 25평이요. 25평. 네. 아마 이 지역이 거주하기는 좋을 거예요. 중랑천에 대단지에 뭐 주변 학교도 갖춰져 있고 거주하기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거주하기 동대문구 좋습니다. 지역에 장안동도 그렇고 뭐 답심리라든지 장안동, 전농동, 동대문구 지역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상승한 원인이 뭐냐면 주변 지역의 업무지구, 도심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에 특히 이제 20평대처럼 소형 아파트에 이런 지하철 역세권 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우리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좀 낮은 이유는 지하철 역세권과의 거리가 멀다는 거.
이게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함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좀 적은 거예요. 청량리 주변 지역이나 역세권 답심리역 역세권 주변 지역이나 하여튼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가 높은 이유는 그런 네. 부분들을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 아파트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다른 아파트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농동 같은 경우가 지금 20평대가 13억 정도 해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20평대는 아마 10억 조금은 넘어갈, 충분히 10억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1억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아, 지금보다는. 네. 그래서 네네. 거주하고 계시다잖아요. 거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은 조금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가격대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고 아마 가격이 오를 때는 주변 지역의 가격을 눈치 보고 그러니까 가격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너무 속상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 마시고 자체적으로 우리 아파트의 단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단점 생각하면서 거주한다라고 하면 실거주하기 참 좋은 아파트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에서도 남과의 비교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마음 편히 실거주하셔도 상승 여력 있다라는 기분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방송 시간 짧게 남았는데 남은 시간도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이사님 다음 문자 또 어떤 것들이 좀 들어왔을까요? 네, 문자 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장현 대명 아파트 부모님께서 사시는 이제 팔고 갈아타야 할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좀 약간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뭐 교통편 쪽으로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4호선 오남역이 연장되는 계획도 있는데 그것도 좀 거리가 멀어서 좀 뭐랄까요, 좀 그런 혜택을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지역의 3기 신도시가 많은 대량 공급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기 신도시의 그 공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가뜩이나 좀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투자처라든가 적절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이 틈에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라는 말씀 같아요. 기초주택 급매라도 내놔야 할까요? 2주택 모두 의정부입니다. 지금 뭐 구입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잘 모르겠고 또 의정부에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뭐 구체적인 상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이 비과세 혜택이 기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또 적절한 시기에 또 급매물이라도 내놓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또 그렇다 그래서 급매물로 내놓는 것보다는 의정부 지역에 요즘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적절한 금액에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 푸르지오 2차 살고 있는데요. 작년에 매수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 불안합니다.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가장 큰 단점 중에 한 가지가 좀 뭐랄까요, 교통 부분이었습니다. 좀 약간 이 지역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 자체의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통들이 지금 최근에 해결이 되고 있죠. 경전철 노선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관악구 지역 쪽이 경전철 노선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노선들까지 해서 충분히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노선들이 많아지면서 관악구들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 너무 좀 매수 시기가 늦었습니다. 작년에 하시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이후에 가격 반영이 단 이후에 구입하신 것 같아서 조금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잘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가격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요. 적절한 시기에 매도 시기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기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와 또 이용하실 수 있는 문자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민 외에도 조금 더 투자를 현명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준호 이사 그리고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개발지, 그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또 알짜 계획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저희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직 부럼 깨드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에라도 꼭 챙겨 드시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